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프리마켓에서 선물 시장에서 대폭락과 함께 아이온큐가 현재 금요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20% 가까운 하락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전저점까지 깨지려는 현재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양자 섹터가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바로 이 리게티 커뮤니티까지도 동반해서 마이너스 20%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자 쪽 섹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온큐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 마이너스 12%, 특히나 테슬라가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가까운 정말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분명 경제 위기, 또 관세,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이런 시장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물려 있거나 내가 타점을 잡거나 내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좀 잡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도 우리가 이 주가의 흐름을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결국엔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이 관세나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양자 섹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나스닥은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 시장에 대한 침체 부분이 언제쯤 살아날지, 그래서 관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일수록, 하락장일수록 우리가 차트에 대한 확률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자리까지 떨어질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걸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상무장관이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상호관세가 뭐 연장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은 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못을 박았어요. 그런 거 없다,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5% 가까이 폭락이 나왔고, 지금 개별 종목들이 더 크게 빠지고 있고,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이렇게 이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에서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는 만큼 JP모건에 대한 수정된 경제 전망을 좀 보면요, GDP 성장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이 새로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PC 지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했지만, 정말 빨라도 6월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아직 언제쯤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짝은 뭐 희망적인 이야기, 뭐 희망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이제 4월 3일 4일 양일간 마이너스 10.5%가량 하락이 나왔고, 이건 나스닥 역사상 다섯 번째 큰 하락폭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하락폭이 커졌던 시기를 보면은 이 블랙 먼데이 시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절, 그리고 금융위기, 이럴 때나 이렇게 폭락을 했지,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지금이 그때와 견줄 만한 정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장을 읽어야 내가 정확하게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6, 7, 8일을 보더라도 금융위기 때 계속 하락을 했었고, 코로나 때도 두 번 정도 큰 하락폭이 있었죠. 그런데 희망적인 건 결국 이런 한 해를 보내면 그 다음 년도 3년 뒤, 5년 뒤에는 저점 바닥 구간부터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젠 언제 어디까지 이런 힘의 나스닥의 하락, 글로벌 증시 하락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에 따라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양자 쪽의 섹터도 분명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결국에 중국 쪽에 이런 무역 관세 전쟁과 양자 쪽의 경쟁 심화,
그리고 결국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도 중국에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반등은 오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점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온큐를 지금 리게티컴 등이고요. 잘못 봤네요. 잠시만요. 아이온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아이온큐가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 빠졌죠. 지금 이 가격대가 거의 18달러 선까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거의 18.75달러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다시 한번 전저점이 이탈되는 시점이 거의 다가왔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온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저점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왔던 것도 결국 기술적 판단에 따른 상승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던,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부터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총 5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이 높아지는 이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오히려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이온큐나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보다 결국 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된 이후엔 이런 ABC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이 ABC 조정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이 이탈이 되는 걸 우리가 이탈이 되어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저의 관점엔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어봤을 때 이게 저점 이탈이 되고 0.236 구간을 살짝 깨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엔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요. 조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하락폭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으로 주가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선으로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가 걸릴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에요. 데드캣 바운스 구간. 이게 뭐냐면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그런 증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양이가 죽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라는 격언으로 이런 걸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이런 자리에서 야 진짜 찐반이구나 하면서 달려붙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젠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추세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희망에 또다시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과 고점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또 확률적으로 어떤 흐름과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겠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타점 위주로 또 시장에 대한 분석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 많이 오시길 바랄게요. 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아이온큐 아이온큐라고 종목명 하나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 제가 실시간 장중에 새벽 시장에도 본장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아이온큐라고만 저기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런 RSI 혹은 추세,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기술적 분석을 항상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도움들을 계속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릴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아이온큐가 아니라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 또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상당히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설문지 참여,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개인적으로 또 차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까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들을 참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힘든 장에서도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계좌는 우상향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좀 행복하게 투자를 하자. 여러분들이 뭐 가정의 행복, 친구와 행복,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 이런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저는 우리의 자산과 돈이 올라갈 때 그 확률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가면서 재밌게 좀 같이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코스닥, 코스피 물불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타점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의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